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좋게 보는 섹터는 관련주 섹터.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관련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내릴 때 그런 것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요즘 사실 그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대표님께 많은 조언을 여쭤볼 것 같은데, 뭐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올해 전반적인 시장을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려서 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앞으로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유망 업종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지수는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차트는 일단 깨졌고 미국은 그나마 제가 봐서는 그래도 저점으로 보고 있는 지지를 다 찍고 반등을 다 했더라고요. 반등을 다 해서 다행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저점을 깨고 또 살짝 1700부근에 약한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라서 다행히 지지하고 반등을 주면 다행이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지수는 사실 또 신의 영역이라 제가 맞추는 거는 맞을 수도 안 맞을 수 있고, 차트상으로는 2700에 그 지지 라인 하나 있고 2600에서 500 전후로 좀 큰 지지 라인이 있어요. 거기를까지도 이제 볼 수도 있다, 차트상으로는. 그 구간이니까 내가 봐서는 한 10% 정도, 2700이니까 거의 10%는 안 되고 8% 되겠네요. 일단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일단은 그 위에 있는 2900 라인이 결국 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빨리 2900을 안착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2700을 저점으로 반등을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급이 많이 꼬여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또 러시아 또 전쟁 이슈,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악재가 만발한 상황에서 또 수급은 꼬여 있고, 그리고 실적은 또 상반기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고 하반기에 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된다. 하반기를 보고 이제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그 약간 전으로 분할 매수. 저는 이제 지금도 좋은 회사들은 계속 분할 매수로 사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좋게 보는 섹터는 저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리오프닝. 또 보는 거는 원전 섹터. 원전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 계속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린 에너지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거든요. 미국도 지금 20%나 원전으로 더 정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원전 쪽이 상당하게 괜찮죠. 지금 작년에 SMR 관련해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거의 다 쳐봐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내릴 때 자산주들 그런 것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차트 분석을 관심 갖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광주 아파트 사고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이 차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사고 자체로 이제 이 펀더멘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은 걸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분간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될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래도 많은 대비 생각보다는 덜 빠졌네요. 일단 요거는 지금 거의 역배열이기 때문에 거래도 엄청 터지고, 저희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이 모르는 상황일 때는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봐요. 주봉하고 월봉을 보는데, 주봉상에 저점을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저점은 깨지지 않았고, 월봉상의 저점을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요게 지금 깰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코로나 때 같아요. 코로나 때 저점이 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상당하게 위험한 걸로 봐야 되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밑에 지지선이 하나도 없어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추락하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제 아무도 감을 못 잡는 거죠. 감을 못 잡는데, 어쨌든 지금 영업 정지도 당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솔직히 HTC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데서도 지어놓은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대주주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대주주가 정말로 양심적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돈만 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걸 정당하게 많이 내고
제대로 짓고 그다음에 그걸로 뭐 주주들한테 제대로 환원하고 이런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일단 차트 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점은 살아있는데 여기서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도치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 책에도 있지만은 도치형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까 말까 하는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십자형 캔들인데 지금 십자형 캔들들이 지금 계속 막 나오고 있어요. 한 다 4-5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반등하면은 위로 좀 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악재는 다 나왔는데도 안 밀리고 있는 거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밑으로 깨지면은 이제 하향으로 가는 거고 아주 위험한 거죠. 이제 만약 밑으로 깨지면 저점까지도 깨지고 밑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이제 위에가 또 너무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있는 자리이면은 한 9,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많이 터진 데가 한 8,000원대 뭐 중후반까지 일단 반등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HDG 현상 같은 경우는 일봉 기준으로 좀 최근에 도지형이 나오고 있어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기간이고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길게 보면 좀 쌍바닥, 중기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코로나 때 저점을 기준으로 그 최고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마저도 깨지면 정말 지하실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을 주면 아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악재는 다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면은 일단 바닥 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이 회사는 되게 잘 나가는데 이 공장에 불이 났던 회사 있었죠. 예, 에코프로비엠. 예. 근데 또 배터리 양극재의 또 대표 주자죠. 한번 차트를 보면 얘는 이제 어쨌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고 파동이 한 3번 파동을 다 마치고 이동 평균선이 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는 건 위에 딱 다 어떻게 걸리는 것들이에요. 위에가 그러면은 내가 이게 가고 싶은데 건물 같은 게 걸려가 있는 거예요. 위에 뭐 5일선, 21선 또 뚫으려니까 11일선 또 21일선 위에 또 건물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죠. 저항선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그래서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왼쪽 어깨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거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에 걸쳐져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걸쳐져 있는 상황에 보면 왼쪽에 옛날에 2021년도 뭐 8월에서 뭐 10월 정도 사이가 왼쪽 어깨인데 요거 저점을 아직 안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39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깨지면은 33만 원까지도 이게 밑에 보면은 지지선이 또 33만 원대가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여기 깨지냐 안 깨지냐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사실 얘도 응급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물론 뭐 증설도 하고 뭐 이래서 앞으로는 더 성장을 할 거로는 뭐 보여지기는 맞는데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밸류에이션이 또 너무 과하게 평가되면 결국은 과하게 올라가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개 이론에 따르면 멀어지면 결국은 또 주인한테 집에 갈 때 되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과하게 오른 거에 대한 또 자리 찾는 과정이 있고 그 화재를 어떻게 보면 빌미일 수 있고 좀 하락을 했지만은 물론 화재의 큰 피해는 내가 없는 걸 알고 보험금 받고 또 새로 증설하는데 또 거기서 다 생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일단 뭐 그 화재랑 무관하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차트상은 이제 안 좋다. 역배열에 여기 저점을 어깨를 깰 가능성이 있다. 여기 만약에 깨면은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39만이 1차 저점. 네네. 그리고 이게 반등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더 반등을 주면은 여기서 도치형이잖아요. 또 캔들을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는 캔들을 봐야 돼요. 도치형이니까 또 힘의 균등인 상황인 거예요. 힘의 균등이라는 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위로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은 다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오른쪽 어깨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쌍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보통 그 모양으로 따지면은 이제 삼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산이라는 거는 이제 헤드앤숄더형이 나오는 거죠. 헤드앤숄더형이 나올 가능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 번 더 만들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오른쪽 어깨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쌍봉으로 만들고 그냥 바로 또 내다 꽂는 그런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저점을 깨지면 그냥 내려가는 거고. 뭐 차트라는 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뭐 떨어질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지선을 돌파하면 또 손절 라인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또 국민주인 또 삼성전자도 시장 전체가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삼성전자의 사례가 방금 뭐 이건희 회장님이 신경영 선언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뭐 이런 설까지 많이 주장이 됐었고 그게 뭐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반도체 겨울 보고서에 한 번에 꼬꾸라지더니 최근에 또 다시 또 바닥을 찍어서 올라가다가 시장 전체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인데 일단은 뭐 반도체 품귀 현상 2021년에 반도체 품귀와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국내에서 HMM 투자하신 분들 많죠. 네, 운임지수 상승과 HMM 급등을 또 이 재료 투자의 사례로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두 개 종목 좀 지금 보셨을 때 재료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HMM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10배가 올랐더라고요. 2007년도에 보니까 8,000원, 지금 따지면 8,000원이에요. 뭐 임금분할 했는 가치로 따졌을 때 8,000원 정도에서 지금 9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9만 원. 그럼 10배가 올랐어요. 그 15년 만에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오르는 동안에 그냥 올랐느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보면 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데 물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7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이제 7년까지 오르고 2007년도부터 9년도까지 쉬었어요. 이게 얼마냐? 일단 만 원대에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만 원대에서 2013년도 한 2, 3만 원대까지 올라갔어. 3만 원대까지.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13년도부터 14년, 15, 16년도까지 3년을 쉬었어요. 그때 박스피로 제일 유명했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1년 만에 또 5만 원까지 갔어요. 5만 원까지 가고 거의 더블 간 거죠. 2만 5천에서 뭐 3만 원 왔다 갔다 해서 5만 원 갔다가 다시 몇 년 동안 쉬냐면은 2017년도부터 19년도 말까지 계속 쉬었어요. 20년도까지 그때 막 계속 쉬었고 5만 원 전으로 박스권으로 있다가 딱 1년 만에 다시 그 2021년도 1월 달까지 그냥 또 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더블 나는데 보통 하고 2, 3년을 계속 쉬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회사가 그만큼 더블의 이익 성장을 했느냐 따져보면 그만큼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물론 그전에는 저평가된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상반기에 이익이 조금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조금 다운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 물론 파운드리 반도체들이 다 정설이 되면서 안 물려서 이제 메모리도 정설하고 물론 뭐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하고 그것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소비재들이 잘 나갈 거예요. 지금 다 밀려있던 못 나가던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에 다 이제 거의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파운드리가 정설되는 게 하반기부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정설이 다 되고 나면 그 이제 공급이 못 된 것들이 다 일치에 공급이 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에는 하반기부터 리오프닝이 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들이 많이 살아나면서 실적 장세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하반기에 또 실적이 좋은 걸로 예상하면 그냥 좋은 주식 지금 싸게 사는 구간이다. 차트상도 보면 저번에 뭐 7만 원 살짝 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전으로 그렇게 한번 뭐 지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 전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HMM은 제가 투자한 종목이긴 한데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제 같은 경우에는 1,500%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게 한 5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5만 원짜리가 또 차트상에서 걸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온갖 악재가 다 나왔어요. 뭐 운임지수 계속 상승하고 막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적도 막 스프라이즈 나오고 그런데도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면 일단 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막 재료가 막 만발하는데도 못 올라가. 그러면 이제 매도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때서 아마 사람들이 다 그때 뉴스가 막 나오니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뭐 수익 발행 있는 물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마 좀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고.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2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이게 너무 그렇게 과하게 오르면은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20개, 보통 한 주식이 10배, 20배 오르기가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20배 올랐으니까 좀 원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는 부분인데 그 대신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 건 계속 잘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같이 밸류에이션하고 실적하고 동반되는 지점이 또 합쳐지면 좀 거기서 좀 물량 조정이 또 지금 12물량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되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업 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턴어라운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차피 시크리컬 해봤자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그냥 그 기존의 소위 뭐 성장 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펴시는 분도 있다. 저는 이제 뭐 원래 이렇게 조선업이나 이런 것을 원래 잘
모르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렇게 보면 일단 22년도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컨테이너 선하고 가스 선들이 상당히 뭐 수주들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올해 또 그게 다 교체 주기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교체 주기인데 지금 올해는 또 벌크선하고 뭐 유조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교체 주기인가 보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교체 주기가 되고 나면 교체 다 돼버렸으니까 이제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일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마 올해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봐서는 올해가 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많이 이렇게 조선업이 올라온다면은 조금 줄여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